안녕하세요. 로컬 창업 콘텐츠의 2회 5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어제는 개교 기념일이었는데요. 안 오셨는데 어떻게 알차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개강하고 한 달 정도를 학교에 이제 주말마다 나오셨잖아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런데 모처럼 이제 학교를 안 오시니까 되게 여유 있게 토요일 시간을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원래 이제 토요일마다 등산하는 등산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방학 때는 제가 열심히 등산을 하다가 개강을 하면 토요일 날 학교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그 등산 같이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등산이 취소가 됐어요, 일정이. 그래서 또 다른 지인들이 어, 대청호 한번 트레킹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청호를 좀 걷고 왔어요. 대청호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자동차로 조금 나가면 대청호가 있는데 가보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대전, 청주, 옥천 뭐 이런 데를 걸쳐 있는 되게 큰 호수인데 여기가 경치도 되게 수려하고 또 벚꽃도 유명하고 그런 곳이어가지고 쭉 이렇게 트레킹을 했는데요.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렸는데 비 맞으면서 이렇게 트레킹을 뭐 하긴 했는데 참 좋았어요. 그 아직 벚꽃이 만개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쑥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쑥 좀 뜯어다가 저녁에는 쑥국도 끓여 먹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요. 어, 저는 어, 원래 태어나기는 뭐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그 시골에서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쭉 도시에서만 성장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어디 뭘 뜯으러 간다 그러고 뭐 산에 뭘 주스러 간다 그러면 되게 예전에 싫어했었어요. 아, 왜 그 궁상맞게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좀 먹으니까 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취향 같은 것들이. 그래서 예전에 막 패스트푸드 같은 거 좋아하다가 정말 그런 거는 이제 관심이 전혀 안 생기고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거죠. 뭐 쑥 뜯어다가 뭐 국을 끓여 먹는다든가 어, 그 시골 장터 같은데 시장 같은데 가서 뭐 사다가 먹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바뀌나 봐요.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뭐 또 한편으로는 이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이 이제 로컬에 관한 그 로컬의 매력이나 장점이나 이런 특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려서 이런 것들을 사업에 적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계속 수업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 예전 같으면 그 서구적인 것들 그런 프랜차이즈 대규모의 어떤 그런 것들 도시적인 거 그런 게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컬적인 거, 시골적인 감성, 현지적인 거, 이런 것들이 더 사람들이 멋있게 느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되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리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조미료 막 들어간 그런 수입한 좋지도 않은 그런 식재료 같은 것들 막 가공식품 이런 걸 써서 만든 음식에서 무슨 매력을 느끼겠어요. 이렇게 봄이나 제철에 그 현지에서 나오는 그런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이나 이런 감성이나 가치나 이거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최고로 이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늦었지만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또 느끼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이 참 스스로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예, 진도 바로 나가기 전에 그 인천의 계항로라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항로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인천에 가면은 인천의 그 항구에서부터 한 1km 정도 거리가 있대요. 옛날부터 계항로라고 불렸던 그런 도로인데요. 그 계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가 어 사실은 그 세계적인 흐름하고 동떨어진 그런 조선시대 말에 그런 흐름 속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구에서 그런 그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스스로 그 주체적으로 어떤 산업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외부 세력에 의해서 억지로 이제 받아들인 셈이죠. 그게 처음 시작한 곳이 인천이었대요. 뭐 당연히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겠죠. 예, 그래서 그곳이 계항로라는 동네인데 이 계항로라는 곳이 한때는 뭐 가장 최첨단의 그런 신문물들이 들어온 곳이지만 지금은 뭐 너무너무 낡고 한마디로 후진 동네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계항로라는 곳이 2018년도부터 계항로 프로젝트라는 그런 새로운 로컬 컨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운동이 펼쳐지면서 지금은 되게 핫플레이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관광을 가고 놀다 가고 이런 곳으로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예, 이게 그 계항로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연 커피숍이라고 그러는데요. 브라운 핸즈라는 곳인데 원래는 오래된 이비인후과가 있었던 건물이래요. 여기를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건물의 그 낡은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예쁜 커피숍으로 해서 되게 인기가 많았고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오케이. 여기는 뭐 라이트 하우스라는 여기도 식당인데 여기도 이렇게 낡은 건물을 예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이 동네의 어떤 모토, 캐치프레이즈는 올드 앤 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계항로라는 옛날의 그런 낡고 조금 오래되고 낙후되고 지저분한 이런 하지만 전통 있는 요런 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여기에 좀 젊은 감성, 세련된 요런 것들을 믹스를 시킨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흔히 가리켜서 뉴트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뉴트로. 뉴트로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레트로, 이 복고를 얘기하는 레트로에다가 새롭다라는 뉴를 섞어가지고 뉴트로 그러면 옛날스럽지만 어, 조금 새로운 그런 감성 이런 걸 뉴트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진이 이제 그런 정서를 잘 대변하는 건데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 할아버지 어르신 한 분을 마치 영화 배우처럼 우리 맥주 광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선남 선녀 잘생긴 그런 연예인들이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 모델이 그 잘 나가는 그 연예인이 아니고 할아버지죠. 동네 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고 투박한 할아버지인데 자신만만하게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매력 같은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계항로 맥주라는 거, 라거, 계항로 맥주, 이거를 이쪽에서 또 개발해서 대박이 났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을 찍으려고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죠. 자, 원래 이 개항로가 원래 이렇게 활성화됐던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동네 토박이인 이창길이라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좀 갔었나 봐요. 그런데 영국에 가서 보니까 영국에 리버풀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인천하고 되게 유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버풀이 영국에서도 오래되고 낡은 동네여가지고 이렇게 방치가 되고 되게 낙후가 됐는데 언제부턴가 여기를 도시 재생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되면서 오래된 낡은 건물들을 미술관으로 바꾼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금 세련된 그런 정서들로 새롭게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이 리버풀이 엄청난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리버풀에 그 관광을 그렇게 간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내 고향 인천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2018년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개항로 프로젝트라는 거를 했는데요. 이거 재밌어요. 이 개항로 프로젝트의 메인 로고가 되는 이 글씨인데요. 이 글씨도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간판쟁이로 일하던 그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한테 의뢰를 했대요. 옛날 방식으로 이 글씨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죠. 옛날에 본 페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간판에 요런 스타일의 붓글씨 같은 걸로 했잖아요. 뭐 깔끔하게 그런 컴퓨터로 한 게 아니고 손으로 요런 스타일로 글씨를 만들었잖아요.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로고를 만들고 또 더 재밌는 건 우리 간판 아크릴 간판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셀로판지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래되면 크랙이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갈라지는 거. 요 느낌도 딱 살려가지고 되게 센스 있게 로고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사용하는 글씨체들은 요 글씨를 좀 이용해 가지고 통일감 있게 이렇게 옛날 느낌을 살리면서도 뭔가 조금 현대적인 이런 것들을 해 놓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곳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개항로를 좀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nna tell you that I love you 100 times a day. You'll get tired of my voice. That's how much I'm gonna tell you that I miss you. I'll miss you if you go. Yes, I'm gonna let you know just how much I tell your mama. I tell your papa too. 여러분 요즘 인천에서 가장 핫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개항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이 개항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또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촌스럽거나 시골스럽거나 낡고 오래됐거나 이런 정서 그런 것들을 약간의 그 현대적인 느낌하고 매치를 시켜주면 새로운 가치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바로 로컬의 그 가치가 그런 곳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다음 학기부터는 실습들을 해보실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로컬에서 브랜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상품성 있게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선생님들이 요런 올드 앤 뉴 같은 그러니까 서로 안 어울리는 것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니까 잘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로컬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우리 대면 수업에서 돌아온 토요일 날 대면 수업에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라서요.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뭐냐?
자, 지금 이 수업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로컬에 대한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다 아시고 있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실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로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 또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건데요. 먼저 로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가장 중요한 게 독창성이겠죠.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독창적인 자원들이 있겠죠. 문화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뭐 특산물이라든가 그 로컬만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어, 자원들. 조금 전에 그 계항로 말씀드렸는데 그 계항로라는 곳은 인천이라는 그 바닷가에 그 낡은 계항로 그 동네에 가야지만 그 정서, 오리지널한 그 독창성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활용하는 거죠. 또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콘텐츠. 아주 이 단 하나의 콘텐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성이 되겠죠. 개성. 영어로 유니크 하다는 거죠. 이런 개성이라는 측면, 독창성, 이런 거는 아무리 돈이 많은 대기업이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로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겠죠. 즉 이런 개성, 독창적인 매력, 희소성 이런 거를 되게 잘 살리는 것이 이제 로컬에선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공감. 지역 주민이나 소비자와 감성적,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정겨움, 사람 냄새, 추억 등 감성 요소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전통 재래시장을 가면은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면은 뭐 그 로컬에서는 단골들끼리 서로 다 알잖아요. 주민들이니까. 그러면 가서 뭐 물건만 사는 게 아니고 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그런 안부도 나누고 이런 사람 관계의 어떤 그런 정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공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도시의 그 프랜차이즈 같은 곳에서는 그런 정서가 없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공감, 마케팅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겠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깔끔하게 서비스를 잘 하는 것보다도 사람 냄새 나게 그 시골스러우면서 서로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요렇게 사람들을 응대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로컬의 장점을 좀 살려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트렌드인데요. 요게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최근에 로컬이 각광받는 그 이유에 이렇게 트렌드가 가치 소비, 윤리 소비, 경험 소비, 이런 소비 트렌드가 요즘 요런 게 되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이 뜨고 있는데 로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근에 이런 소비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경험. 로컬에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소비자 트렌드 같은 거를 쭉 조사해 보면 2024년, 25년 연속 지금 트렌드 1위가 가치가 경험이에요.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효율이라든가 뭐 그런 가성비라든가 뭐 다양한 워라밸이라든가 그런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 올해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험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 자기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해외여행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큰 돈을 그냥 자기가 한번 경험하고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큰 돈을 소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점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로컬이 잘 맞는다는 거고요. 또 로컬 같은 경우는 규모가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니까 민감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큰 프랜차이즈나 대기업들은 한번 뭔가 자기네가 그, 그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뭔가 물건을 개발을 한다든가 이러면 트렌드가 바뀌면 거기에 바로바로 대응하기 어렵지만 로컬에서는 대부분 소규모로 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로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 지역에서 어, 뭐 생산품이라든가 지역의 자원들, 지역에 있는 뭐 건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또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러니까 지역 경제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이 로컬 쪽에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되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로컬 네트워크, 지역 내에 다양한 뭐 지자체라든가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생산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대도시는 그냥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의 역량만 가지고 하겠지만 로컬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너지를 창출한다. 시너지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시스템이라는 말과 시스템, 어떤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조직을 통해서 잘 조직을 연계해서 발생되는 힘 이런 것들을 시너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로컬의 장점이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례로 뚝방 마켓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곡성에 가면은 그 곡성의 기차역 주변에 이렇게 개천 옆으로 뚝방길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낙후가 돼가지고 뭐 곡성 자체도 워낙 낙후된 동네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멸 가능성 1위로 지금 꼽힌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뚝방 마켓이라는 거 플리마켓이죠. 그걸 지금 기획을 해가지고 여기가 많이 활성화가 됐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나 현지인들이 다양한 물품들 그 셀러라고 그러잖아요. 물품 파는 사람들, 셀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 50팀 이상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플리마켓을 하는데 이게 명소가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길도 조성하고요. 보시면은 뭐 재밌죠. 뭐 여기 문구도 참 정감 있잖아. 아따 이쁘게도 연그렇네. 뭐 여기가 전라도 쪽이니까 요런 그 정서들도 좀 살려주면서 또 여기 이렇게 또 중간에 보면 현대적인 팝업 스토어라는 것들이 이렇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임시로 스토어를 열었다가 일정 기한이 끝나면 또 문을 닫는 이런 스토어를 팝업 스토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팝업 스토어들도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되게 반응이 좋대요. 그리고 여길 가면 뭐 곡성 관광 택시 회사에서도 곡성역에서 내리면 그 택시 회사하고 조직이 돼서 이쪽으로 관광객들을 이렇게 편리하게 또 그 사람들을 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지자체 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지역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장점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지역에 이런 셀러들, 또 지자체, 또 다양한 그런 그 자원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되게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고요. 저는 이 뚝방마켓 보면은 이 컬러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이 노란색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컬러를 활용해서 예쁘게 여기를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나중에 우리 실습할 때 제가 또 자세히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컬의 장점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단점 설명을 못 드렸어요. 자, 로컬의 장점과 단점은 돌아오는 토요일 날 대면 수업에서 제가 조금 더 차분차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